자, 우선 이경 대변인한테는 지금 먼저 좀 여쭤볼 현안이 있습니다. 어제 그냥 보도가 막 쫙 됐습니다. 페이스북에 이경 대변인이 글을 올렸다. 김건희 여사의 이 오드리 헵번 같은 모양의 이런 사진이나 이런 거 저런 걸 보고 작작 좀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한 말이? 네, 좀 설명 좀. 작작 좀 해라는 맞고. 네. 근데 저의 그 작작 포커싱 좀 해라는 자체가 뭐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예전에는 뭐 그 제클린인가요? 네, 이렇게 제클린 뭔가 케네디 오나시스. 네. 뭔가 모방을 하는 거. 이번에는 오드리 헵번이 있잖아요. 근데 제 포커스는 따라하고 모방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을 똑같이 옷을 똑같이 입고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 거 다 그거는 해도 좋다. 된다? 하고 싶으면 하는 거죠. 솔직히 아무리 영분이어도 그래도 개인적인 패션 스타일이 있는 건데 하고 싶으면 해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때 모방을 할 때 뭐였었냐면은 지금 다른 영부인들하고 다른 일정을 혼자 따로 했죠. 네. 그런데 그 현지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유네스코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홍보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국가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있는 곳에 갑니다. 가서 그 언론상으로는 14살이라고 전 들었어요. 그 안고 있는 사진이 14살이었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국제적 나이로 14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는 16살이에요. 16살, 15, 16, 중학생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12구 참사에 아시죠? 중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중학생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럼 우리나라 중학생은 그렇게 참사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검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런 표현도 솔직히 이거 국어적인 표현으로 맞는데 참 이런 표현 쓰기도 좀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주검은 그 용산의 한 병원에 또 그 병원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 병원에 영안실 앞에 그냥 바닥에 복도 바닥에 거의 뭐 지금 흰천으로 이렇게 네 그냥 쭉 흰천으로 덮여서 바닥에 누워 있어요. 네. 근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가서 굳이 그 중학교 정도 되는 나이의 학생을 안고 그런 또 오드리 헵번과 비슷한 모양을 또 사진을 찍었단 말이죠. 네. 그게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모방을 하고 싶으나 네. 지금은 시기가 안 맞다. 지금은 너무 우리 부모님들은 마음이 너무 아픈데 또 우리 민주당에서 유가족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유가족끼리 서로를 몰라서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싶어도 공유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았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가 막았어요. 대한민국 국가의 영부인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번은 좀 아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래서 좀 작작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경 대변인은 물론 오드리 헵번과 유사한 행동을 뭐 하셔서 하시는 거는 개인의 자유니까 그거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나라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관련해서는 좀 적절한 조치가 미흡한데 외국 가서 같은 나이의 아이를 안고 그렇게 있었다는 게 그것 그게 때문에 거기서 제가 완전히 너무 속이 상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영부인께서 좀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아픔이나 이런 희생에 대해서 좀 더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작작 좀 해라라는 말을 올렸다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자, 문성호 대변인, 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지금 저는 말씀하신 이 부분이 민주당 분께서 이런 논의로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좀 충격스럽습니다. 저희가 어떤 민주당의 어떤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나 사회적인 복지 이야기를 많이 할 때 항상 저희가 뭐 어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아픔의 종류라는 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우리가 한정된 예산으로 결국 도울 수 있는 사람은 한정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중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복지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꼭 이야기하는 게 다른 곳에 더 아픈 사람이 있다고 다른 곳에 더 큰 고통이 있다고 지금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 우리 국가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 있기 때문에 타국의 아픔은 우리가 외면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저는 들려서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과연 민주당이 일관성 있게 하신 얘기하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제가 좀 충격적이셔서 지금 좀 어떤 논리나 이런 것보다는 이런 마음 아픔에 대해서 좀 집중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반론하지 않을게요. 네. 이 말씀에는 아예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반론 안 하겠습니다. 이경 대변인한테는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작작 좀 해라 이런 말 하시면서 또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진을 하나 올리셨다가 그걸 지우신 게 하나 있어요. 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비난을 영화실에 받던데. 있는 주검 사진이었었죠. 제가 그 사진을 받은 지는 거의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로 따진다면 2주가 이미 됐었고, 근데 그것이 보니까 이제 팩트 체크가 거의 되는 사진이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저희 의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 그 사진이 이제 허위가 아니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좀, 예. 네. 근데 그것을 블러 처리를 해서 이미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된 바가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을 솔직히 너무 속상했었죠. 그 어린아이가 같은 어린아이인데 우리나라 청년들과 그 미성년자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했다가 솔직히 이것을 뭐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내린 것은 아니고요. 그 사진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네. 순간 생각을 했죠. 만약에 저도 이제 아이가 있지만 아이가 만약에 볼 경우에는 참 충격이겠다. 왜냐하면 저도 그 사실을 보고 한 3일을 잠을 못 잤어요. 하루는 완전히 24시간, 48시간을 못 잤고 그 다음 이틀은 뭐 1시간 자다 일어나 이 정도였는데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저는 또 그거를 나중에선 내렸지만 올리기 전에는 이게 진짜 고통의 현실이거든요. 진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보도도 못하게 막고 있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거에도 좀 항의를 하고자 하는 올렸다가 네. 네, 그렇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중국 리커창 총리 있는 데서 그리고 또 러시아 또 외교부 장관 있는 데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도 문제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는 것도 문제다. 불법적이다. 국제법적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대놓고 이제 해서 물론 뭐 당연히 그것이 옳고 그르고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교적으로 그렇게 대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오히려 우리 국익을 해치는 행동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왜냐면은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원래 또 좀 뭐가 있단 말이죠. 저는 어떻게 전혀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네. 오히려 저는 국가적으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익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 잘했다고요?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신냉전 체제는 이미 시작이 됐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이런 폭력과 같은 전쟁 범죄들까지 행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결국 우리는 어느 한쪽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모두하고 사이좋게 양쪽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국제 정세가 이미 그렇게 할 수 없게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네. 오히려 명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양쪽으로부터 공격받을 공산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셨다고 해도 네. 이미 저희는 우크라이나의 탄약이나 이런 것을 지금 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어떤 러시아의 잠재적 적국으로 이제 예상되고 있는 그 이제 이후에 우크라이나가 만약에 그렇지 않겠지만 무너진다면 이유라고 정해져 있는 폴란드의 방산업체에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은 그렇게 안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가 얘기하신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서 우리가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잃어버릴 국익들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어차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다 포기하고 그쪽에 쓸 수도 없습니다. 지금 네. 우리나라 국가 상황상. 그렇다면 결국 이런 신냉전 상황에서는 약사 빠르게 굴다가 흔히 얘기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다가 다 놓치는 것보다는 빠르게 우리가 어느 쪽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명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국익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 다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대통령께서 좀 늦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외교적인 행동과 언어 표현은 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경 대변인님 반박해 주시죠. 앞으로의 국익이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좋아요. 좋으면 좋겠죠, 솔직히. 그런데 항상 국민의힘 쪽이나 정부에서 그래 앞으로의 국익이 뭐가 좋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럼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의 국익이 뭐가 좋을까? 전문가들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전문가들 없었다. 자, 보세요. 러일과 미중 간에는 직접적인 견제하는 나라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들 그 강대국 사이에서 직접적인 견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 북한을 뺐으니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도 이제 이것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봤어요. 되게 단조롭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직접적으로 견제를 하다가 진짜 전쟁이 발발을 한다. 어디서 전쟁할 것인가? 한반도라는 거예요. 결코 자기 나라 땅에서 전쟁 안 한다는 겁니다. 한반도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위기에 있는 우리나라와 북한이 한반도가 왜 특히 그것도 우리나라가 나서서 왜 그걸 3대3으로 왜 나누는 것을 왜 지금 하느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은. 그 두 번째, 무역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무역에 어떻게 보면 무역을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가 현재까지는 그래도 중국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앞으로. 네. 지금 현재부터 어려움이 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했는데 매우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좀 살짝 들리죠. 맞아요. 그런 예.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뭐 질문 안 하시고 넘어가실 것 같은데 일본하고도 이번에 일본하고도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네. 우리가 얻은 게 뭐냐 이거입니다. 그 좋습니다. 미사일 정보 다 줍니다. 네. 그럼 우리는 최소한의 미사일 정보를 다 주면은 왜 우리 반도체 소조 부품 장비 이거 규제 있었잖아요. 아니 일본에서 그러면은 이거라도 풀어줘야지. 근데 일본에서 이거 규제했을 때 그때 뭐였냐면은 안보상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였습니다. 근데 우리 미사일 정보를 다 줍니다. 실시간으로 다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것도 푸는 거라 그래도 받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뭘 했는지 국익을 위해서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엇을 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MBC 탑승을 불허해서 전용기에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취재 제한이냐, 압박이냐, 뭐 언론 탄압이냐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어쨌든 한겨레 그리고 경향 그리고 MBC 기자단을 빼고 출발한 이 공군 1호기 대통령 전용기에서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걸 열어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건 없이 채널A 기자와 CBS 기자 딱 둘만 딱 불러가지고 1시간 동안 독대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근데 독대가 아니겠죠. 3명이 얘기했으니까. 면담에 가졌다는 건데 채널A 기자는 원래부터 뭐 마크맨이라고 불리는 남부터 아주 친한 그런 기자였다고 하고 CBS 기자는 남편이 검사라서 일부러 CBS에서 파견 내보낸 일부러 대통령실에 보낸 그런 기자라고 하거든요. 자, 요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기자분들과 따로 간담회를 가진 것은 원래 이제 취재라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뭐 미리 예상된 일정이었다면 그런 건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번에 이제 전용기 탑승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어떤 MBC 측에서 어떤 이런 뭐 허위 사실을 공포했다거나 아니면 뭐 기존에 편향된 이제 정치적인 이런 기사들을 편향되게 냈다는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탑승기에 이제 전용기 탑승을 뭐 불허하는 거는? 불허하고 이런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MBC가 잘못된 점이 있다라고 치면 그게 안 태운다고 시정이 되나요?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언론에게 대응을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이렇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그렇지만 제 질문은 CBS 기자하고 채널A 기자 딱 2명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독대한 게 과연 타당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원래 취재라는 것은 이제 뭐 여럿이서 다 같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을 때도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작은 인원에게도 이제 인터뷰를 할 때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미리 예정돼 있던 뭐 행사라면 이렇게 일정이라면 그럴 수 그게 뭐 있는 따로 거다?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어떤 부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럴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럴 이런 수 적이 있는 겁니까? 없었어요, 솔직히. 네. 전용기, 민항기보다 전용기 탑승 비용이 1.5배라고 합니다. 네. 왜 탑니까, 솔직히? 그리고 이번에 1인 기자 1인당 이번 순방에서 1인당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투자를 했대요. 그러니까 비용을 지출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전용기를 탔을 때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 이렇게 단상이 있고 이제 브리핑을 하는 부분. 그것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솔직히. 그런데 이번에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아, 대통령이 아직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본인이 아직도 검찰총장이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을 해요. 네.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은 항상 검사들 이렇게 해왔어요, 항상. 뭔가 검사들이 뭔가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몇 명만 부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하나씩 주면서 언론 길을 드리거든요. 네. 이것은 거기에 출입했던 기자들은 같은 언론사 내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했다가 거기에 출입을 하면요. 안 그러면 정보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이상하게 또 거기 흘러가는데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도 이것을 두 언론사만 딱 골랐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언론 길들이는 거다. 전형적인 검사의 태도다. 근데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갔다 와서 이제는 언론이 아마 언론한테 좀 뜨거운 맛을 보지 않으실까. 저는 언론을 되게 만만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란 말이죠. 좀 이번에는 다를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팔짱을 낀
대통령 부인의 사진이 또 좀 얘기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외교적 결례라고 예전에는 뭐 누구 팔짱 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중앙일보나 보수 언론에서 말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네요. 이런 부분을까지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어떤 외교적인 문제가 있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만 뭐 네.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뭐 어떤 자세였다, 뭐 어떤 악수를 했고 이건 사실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이라서. 예전에 김정숙 여사가 외국 갔을 때는 팔짱 낀다고 뭐라 그러니까 난리 저는 사실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그때도 잘못됐다고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불과 얼마 전에도 그 뭐 이재명 대표께서 무슨 뭐 저희 이태원 사고가 이렇게 끔찍하게 일어났었는데 뭐 어디서 웃고 있는 사진이 찍혔다 이런 식으로 뭐 얘기가 한번 나온 적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뭐 만면에 미소를 지었다. 네. 근데 그거는 이분께서 일정을 수행하다 보면 당연히 그런 좀 표정을 그렇게 지을 수는 있는 거죠. 나오는 어떤 내용이 네. 중요한 거지. 근데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사에 지엽적이고 이렇게 좀 소모적인 거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좀 거는 모두가 지양돼야 여야 되는 모두가. 거다. 여야 모두. 예. 간단하게. 우리 대변인께서 이재명 그 대표를 굳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반론에 대해 궁색하셔가지고 괜히 그런 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고 우선은 김정숙 여사가 팔짱을 그러니까 여사들끼리 팔짱을 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외교 결례다라는 얘기를 언론에서 먼저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아니 다른 나라 국가들도 여사끼리 팔짱 끼는데 왜 갑자기 김정숙 여사한테만 외교 결례라고 하지? 라는 이상한 그 당시에, 생각. 네, 그 그때 당시에. 당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었고 근데 이번에는 언론에서 친분 과시라고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고 저도 SNS에 글을 올렸지만 언론에서 이번에는 왜 친분 과시고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라는 전 반박은 하고는 있었죠. 근데 이번 건에는 팔짱을 좀 과하게 끼기는 했죠. 솔직히 좀 민망하게 꼈어요. 저도 이제 여성이니까 다른 남성이 아무리 친해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꽉 팔짱을 끼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망은 했으나 이것을 우리가 꼭 외국 결례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보기에는 민망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이 청정시대 늦게 시작해가지고 벌써 뭐 얘기를 다 나누지 못하고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